회계는 기록이죠. 예, 기업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기록인데 돈을 기록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그죠?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기록을 할 때 가계부와 다른 점이라면 가계부는 말하자면 단식 한 번 기록하는 것이다. 그죠? 말하자면 결과를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사안에 관련해서 똑같이 기록해준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와 원인이 같다. 이게 이제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이에요. 자, 돈의 기록인데 가장 중심은 통장일 거란 말입니다. 예, 아파트의 통장. 뭐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회계는 기록이에요. 사실을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장, 아파트의 통장과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의 통장이죠.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통장. 자,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통장인데 아파트라면 말하자면 유동자산 항목의 통장이 있고, 그죠? 비유동자산 항목의 통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파트의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유동 자산으로서 통장이라면 자, 꼭 별도 관리해라 는 거죠. 자, 장기 수선 중단금 통장이에요. 그죠? 장기 수선 중단금 통장이란 말이에요. 장기 수선 중단금 통장. 장기 수선 중단금을 관리하는 통장이고, 나머지 유동자산의 통장은 그냥 뭐 대표적으로 뭐 관리비 통장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 통장 말고 우리 아파트는 자,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말하자면 잡수입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통장 개성의 통장은 실물일 것이고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장의 실물을 어떤 계정 과목을 설정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계정 과목. 이 통장의 실물을 어떤 계정 과목을 설정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그죠? 관리비 통장이라면 대부분의 단지들이 자, 보통예금, 뭐 재예금 이런 계정을 쓰면서 각각의 그죠? 은행별로 보통예금 대구은행, 보통예금 뭐 국민은행, 보통예금 농협 이런 식으로 그죠? 각각의 통장별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요. 그리고 잡수입 통장이라면 보통예금, 뭐 잡수입 이런 통장을 설정하죠. 그리고 아파트에 따라서는 다른 종류의 말하자면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파트는 퇴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데 그 퇴직금 통장이 말하자면 퇴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데 이 퇴직금 통장을 유동자산의 분류로 놓고 그죠? 보통예금 퇴직금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 아파트는 장기수선 중단금 통장, 이거는 법정 중단금 통장이죠. 말고 우리 아파트는 퇴직금 통장도 따로 관리한다. 있습니다. 하면서 분류를 그죠? 분류를 비유동자산의 항목에 넣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중단금 통장은 무조건 그죠? 법적으로 법의 규정으로 사용을 제한한 통장이에요. 오로지 장기수선 중단금으로만 쓰는 통장이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은 장기수선 중단예치금이에요. 장기수선 중단예치금이에요. 그 계정 과목은. 자, 퇴직금은 자, 우리 아파트는 퇴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데 이 퇴직금 통장은 분류를 유동자산 계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퇴직금 통장이 비유동자산이라면 이 계정은 퇴직급여 충당예치금으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돼요. 아마도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봐요.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유동자산 계정은
통장, 우리 아파트의 통장은, 그죠? 유동자산에 속하는 통장이 10개라면 계산 과목도 10개죠. 그죠? 통장별로 계산 과목을 설정해야 되고,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비유동자산인 목적을 제한한 통장, 장기수선 중단금 통장은 실제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죠? 그리고 입출금 통장, 그죠? 5개, 6개 있단 말이에요. 10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산 과목은 하나입니다. 장기수선 중단예치금. 그죠? 장기수선 중단예치금. 자, 퇴직금 통장이 유동자산의 항목이라면 그냥 퇴직금 통장이 유동자산의 항목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퇴직금 통장이 비유동자산이라면 그 계정은 퇴직급여 중단예치금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자, 그럼 퇴직금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유동자산의 이 통장은, 그죠? 말하자면 사용을 제한한 통장은 아니에요. 그럼 계정 과목의 설정을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하겠다고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죠?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말하자면 이 계정은 우리 아파트는 보통예금 퇴직금 계정으로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이 계정은 그냥 관리비 통장이랑 거의 관리비 통장처럼 쓰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파트는 잡수입은 이 통장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죠? 잡수입 통장에 관리비가 입금되어도 되고, 그죠? 맞죠? 그리고 잡수입 통장이 꼭 잡수입만을 관리할 필요는 없는 통장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예금 퇴직금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꼭 퇴직금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회계는 기록이라서 계정 과목의 성격에 따른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우리 아파트가 보통예금 잡수입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도 요런 유동자산에 이 계정이 있다면, 자, 관리비 통장에 잡수입이 들어와도 입금되어도 사실은, 그죠? 그냥 통장에 입금되는 통장의 입금은 입금되는 통장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대신에 이 예치금, 비유동자산의 이 예치금 통장은 목적을 제한한 통장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목적으로밖에 못 쓴다. 기본적으로. 그죠? 맞죠? 그래서 장기수선 중단금의 사용과 관련한 업무는 말하자면 입출금은 다 장기수선 중단금 통장인 장기수선 중단 예치금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시 아파트가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는데 비유동자산의 계정이라면, 그죠?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금의 중단 예치금에서 입출금이 지급되어야, 그죠? 입금과 출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가 기록이라서 사실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죠? 사실을 투명하게 기록했을 때 우리가 뭐 민원이 발생하다든지 뭐 증빙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정리만 하면, 그죠? 다 이제 우리는 뭐 업무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 장기수선 중단금 통장의 경우에, 그죠? 자,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입출금 통장도 있단 말이에요. 예금의 만기가 되어서, 그죠? 재해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역시, 그죠? 자, 봐요. 재해치하는 상황이 되어서, 자, 1억짜리 통장에, 그죠? 통장의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그죠? 이자 뭐 1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00만 원으로 재해치를 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는 보겠습니다. 통장 모양대로 하셔라는 말씀은, 자, 그죠? 만기 통장에는 인출이 1억일 것이고, 그죠? 맞죠? 말하자면 그 기존 통장에는 인출일 것이고, 새 통장에는
그죠? 입금이 1억 10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기존 통장은 1억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그죠? 새 통장의 입금은 1억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어때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보는 것만으로 거래의 전체 내용이 정확하게 읽혀진단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죠? 이것도 장기순 종당 예치금이고 이것도 장기순 종당 예치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계 처리를 자 결국은 장기순 종당 예치금의 증가가 100만 원이므로 통장의 증가를 100만 원만 회계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물론 업무를 하는 나는 그죠 제대로 할 것이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거래를 읽을 것이냐는 거지, 그죠? 어떻게 정확하게 이 거래를 읽을 거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은 통장 모양대로 회계 처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요, 자 역시 관리비 통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관리비 통장은 입금, 그죠? 입금. 대부분의 경우에 관리비예요. 자, 우리는 관리비 통장은 입금이라면 수납 처리를 하고 수납 처리와 같이 회계 처리할 건데, 대부분 미수관리비란 말이에요. 관리비란 미수관리비고, 연체료는 연체료 수입이고, 그죠? 관합, 온합, 이중납 이런 것들은 가소금이고,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사면이 통장이란 말이에요. 자, 하셔야 될 거는, 그죠? 보겠습니다. 통장의 입금이 오늘, 그죠? 자, 10월 30일 오늘, 만약에 5줄이라면, 통장의 입금 역시 오늘 관리비 통장의 관리비의 입금이 5줄이라면, 오늘 통장도 5줄로 정리하시라. 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만 어때요? 우리가 매달 반복적인 업무이고, 그죠? 이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통장의 실물을 찾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우리의 기록은 현재 단기의 결산으로부터 5년 동안의 기록이 보관이에요. 그러면 회계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통장의 실물을 5년 동안 보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결국은 통장의 실물처럼 업무를 하셔야만 이 기록이 증빙으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출금이라면, 자, 오늘 통장의 출금이, 그죠? 실제로는, 자, 아파트는 매달 대부분 한 번이나 두 번 결제를 하는 업무를 할 건데,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정확한 업무라면 이 출금의 기록은 거래처별로 출금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아파트의 결제 건이 올 말에 3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건은 각각의 해당되는 거래처별로, 그죠? 30건이 각각 송금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쇄는, 사실은 출금투자의 인쇄라면 기본적으로 오늘 30건을 인쇄했으면, 30건을 송금했으면 출금에도 30줄이, 그죠? 30줄이 인쇄되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인쇄가 된다면 우리는 어때? 10월 30일 오늘, 그죠? 자, 30건을 그죠? 통장으로 30줄을 이런 업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업무를 할 건데, 자, 아파트는 아파트마다 업무의 상황이 다르고, 그죠? 아파트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건대, 자, 봐요. 오늘 출금은 30건이지만, 통장의 인쇄는, 그죠? 10월 31일 통장의 인쇄는 출금이 한 줄 1억으로 인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죠? 상당한 단지들이. 그러면 우리가 봐요, 회계 처리를 사실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면은 차변은 30건, 그죠? 대변은 1억으로 한 줄 통장 모양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말씀을 드려요. 그죠? 1억을 한꺼번에 통장 모양처럼. 그죠? 아, 보십시오. 합리적일까? 자, 회계는 기록인데 정확한 기록을 하는 게 맞고,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통장의 인쇄는 그죠? 1억 한 줄이지만 실제의 회계 처리는 내역별로 해줘서 30건을 표시하는 게 그죠? 바른 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은 통장 모양처럼 회계 처리하시라. 통장의 실물처럼 그죠? 계정의 총계정원장의 통장 계정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원칙적인 접근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통장의 출금이 우리 아파트는 결제를 할 때 30건이든 뭐 40건이든 10건이든 그죠? 만약에 출금이 한 줄로 인쇄가 된다면 자 내역별로 풀어서 통장을 정리하시고 그 합계가 출금액이 되는 이런 업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차후에 그죠? 통장에 관련된 정보, 우리 아파트의 재무 상태, 돈의 흐름을 그죠? 읽을 때 훨씬 더 이제 뭐냐면 정확하고 단순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